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2시간 동안 우리는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의 배포 주제로 2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배포 파트 3는 연재되는 웨비나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부 주도의 공공 부문에 있어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이 열풍이 불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만든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가이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기반의 설계 기법을 저희가 파트 1 아마 4월이었죠. 4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구현된 이벤트 스토밍 도메인 모델 기반의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을 구현하는 파트 2가 5월 달에 진행이 됐고, 오늘은 이어서 말씀드린 세 번째 구현된 마이크로 서비스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을 실제 클라우드 런타임에다가 배포하고 운영하는 간단한 핵심 프로세스를 저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파트 1, 파트 2 모르시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유엔진 해당 링크에서 시간 되실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할 박용주라고 합니다. 현재 유엔진은 MSA 스쿨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된 학습 주제의 도메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시게 될 MSEase라고 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을 설계부터 구현하고 운영하는 전체 플랫폼의 그런 기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 해당 도메인 주제의 SNS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트 1부터 쭉 진행해왔던 우리 웨비나의 주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신청이 되겠습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를 신청하는 플로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산재를 피해를 입으신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요양급여는 직접 공단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서 병원이 신청을 대행해주는 프로세스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럼 공단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죠. 접수된 요양급여서 작성서에 실제 뭐 사기라든지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라든지 병원에 특별 진찰을 나가게 되고 신청된 요양급여의 내용이 승인 또는 불승인 처리가 되게 됩니다. 만약 불승인되게 되면 근로자들은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고 승인되었을 때 알고 계시는 이제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지급해 주십사라고 이어서 신청해 주는 프로세스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공단에서 휴업급여 신청을 받게 되면 사업장으로다가 평균 임금을 산정받아서 요양급여 지급 요청에 따른 실제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프로세스로 우리가 구현 때는 실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의 다양한 구현 패턴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 가져야 되는 패턴들을 적용을 해서 구현을 했었고, 자, 그럴 때 우리가 기능적인 요구사항 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 RFP화해서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으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요. 실제 말씀드린 그러한 그 프로세스 기반으로 도메인을 쪼개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파트 1의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이벤트 스토밍으로 실제 이 산지 신청이라고 하는 큰 도메인을 작은 컨선 단위의 서브 도메인으로 분리를 했었죠. 분리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실제 구현 때 하나의 서비스가 장애가 있더라도 다른 서비스가 장애 전파가 없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와 병원은 계속적인 요양급여를 신청하려고 할 테고 내부에서 그러한 신청된 요양급여 건에 대해서 심사라든지 다양한 지급과 관련된 플로우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쪼개어진 요양급여 신청과 심사라든지 지급과 관련된 서비스, 즉 심사 지급 서비스가 장애가 있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신청받는
요양급여 신청 서비스는 장애가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 폴트가 캐스케이드 되지 않고 아이솔레이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을 장애 격리라는 우리 미션으로 구현대 같이 보셨고, 자, 그리고 이러한 그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쪼개져 있다 보니까 사용자들의 그러한 데이터들, 다양한 관점의 대시보드라든지 뷰 관점의 데이터들은 실제 프론트엔드에서 사용자가 조회할 때마다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로부터 데이터를 게더링 해와야 됩니다. 즉, 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CNH, MSA에서는 데이터가 파편화되어 있다라고 보죠. 프래그멘테이션 되어 있다. 그랬을 때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패턴들도 우리가 CQRS라고 하는 패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MSA를 적용하는 패턴 중에. 자, 그래서 이럴 때 성능상의 이슈가 없어야 된다. 장애 전파가 없어야 되면 물론이거니와 데이터를 게더링할 때 프론트엔드나 실제 우리 RFP 비계능적으로 보통 같이 SI 프로젝트에 등장하는 평균 응답 시간이 예를 들어 4, 5초를 준수해야 된다. 성능 이슈도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이러한 프로세스와 비기능적 요구사항 기반으로 자, 마이크로 서비스는 코어 도메인, 산재 신청 도메인의 아, 서비스는 요양급여 신청 접수라고 하는 서브 도메인, 접수받은 건을 심사하는 접수 심사 서브 도메인, 그다음에 승인되었을 때 근로자가 다시 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휴업 급여 신청, 산정, 지급, 전체적인 대시보드와 같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즉 컨선을 분리하는 사상이 마이크로 서비스의 DDD라고 하는 실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분석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수적인 서브 도메인인 성인 통계라든지 또는 뭐 기타 일반적인 우리 전자중국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뭐 공지사항이나 다양한 자료실들, 그런 성인 통보 관리 등등을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하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 얘기하는 자, 컨선 단위죠. BC라고 불리워지는 자, 소주제의 마이크로 서비스 후보가 이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계를 식별하는 과정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의 분석 설계 페이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경계를 식별하고 각 경계들이 가져야 되는 상호 간의 이러한 그 인터페이스, 상호 간의 그런 통신,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메인 정보들을 이벤트 스토밍 모델에서 파트 1 때 구현을 진행을 했었고, 자, 말씀드린 파트 2에는 각 쪼개어진 건복단의 산업체 신청, 산재 신청 프로세스를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의 구현 패턴을 적용해서 실제 퀵하게 아, 워킹하는 프로타이핑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의 구현 패턴은 말씀드린 대로 장애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이러한 패턴들, 서킷 브레이크 패턴이나 또는 말씀드린 쪼개어진 도메인들로부터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CQRS, 분산 트랜잭션을 일치시키는 이벤추얼 컨시스턴시라고 불리우는 사가 패턴, 자, 메쉬라든지 프론트엔드 테스트와 같은 다양한 구현 패턴들을 아, 파트 2 웨비나 때 같이 코딩을 하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내용은 말씀드린 주제에 이렇게 구현된 마이크로 서비스, 산재 신청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배포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목차 아젠다인 서비스 도커라이징, 패키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배포 모델 설계. 자, 패키징은 먼저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쪼개진 서비스가 실제 클라우드 런타임에서 러닝될 때 가져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죠. 패키징이. 왜냐하면 자, 우리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가장 베이직한 모토는 애자일입니다. 비관계 서비스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그런 방식에서 가장 어질리티가 높은 기반으로 서비스가 런타임에 적용이 돼야 되죠. 작은 단위로 쪼개져다 보니까. 자, 그리고 그렇게 쪼개진 서비스 간에 가져야 되는 실제 런타임 창에서의 어떤 토폴로지를 배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포 모델은 말씀드린 대로 분석 설계 단계 때 각 팀의 데브옵스 개발자가 마이크로 서비스의
임플리멘테이션 페이지 때 데브옵스 개발자가 구현을 하시게 되는 거고, 클라우드 아키텍터가 데브옵스 팀에서 마찬가지 배포 모델을 설계하시게 됩니다. 자, 배포 모델 설계는 조금 이따가 바로 랩으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이크로 서비스가 실제 런타임에서 가져야 되는 다양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토폴로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의 배포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레가시에서도 우리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데브옵스 툴 체인들이 있죠. 소스 코드가 초기에 롤아웃이 되고 신규 그 서비스의 기능이 추가되거나 또는 장애 발견 시 뭐 퍼포먼스 트러블슈팅을 했을 때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의 배포는 자동화되어야 됩니다. 다운타임 없이. 자, 그럴 때 최근 불리워지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도프스라고 하는 Git 기반의 오퍼레이션을 칭하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뭐 AI 옵스, ML 옵스, 뭐 기도프스, 그다음에 보안 옵스 있죠? 섹옵스. 자, 기롭스는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배포 모델이나 즉 각 팀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런타임에서 가져야 되는 자, 그러한 상태 값들, 뭐 여러 가지 토폴로지를 Git이라고 하는 단일 원천 저장소에다가 한 곳에다가만 저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Git은 말씀드린 대로 단일 원천 소스로서 각 팀의 마이크로 서비스 소스 코드가 저장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깃 기반의 뭐 깃허브이든 깃랩이든 대표적인 기독스 기반의 이러한 그 실제 런타임과 해당 팀의 토폴로지가 싱크되는 단일 원천 소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기독스가 뭔지 또 어떻게 에, 적용되는지도 같이 랩으로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배포된 이제 그 예를 들어 런타임에서 컨테이너라고 불리워지는 각 팀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 시에 오케스트레이션 하시면 되죠. 자, 컨테이너가 뭐 우리가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이런 컨테이너를 평소 트래픽보다 많은 양의 트래픽이 쇄도할 거기 때문에 사전에 각 컨테이너,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에 배포된 이후에 워킹하는 스테이터스를 컨테이너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피크 타임이 예상이 될 때, 뭐 우리 공단의 산재 신청은 아마 3월 달에 피크 타임이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미리 각 팀의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를 스케일아웃 늘려놓으면 되겠죠. 경험에 비추어서 평소 트래픽 한 3대 정도가 적당한데, 리저너블한데, 그렇죠. 이제 한 3월 초부터 한 10개 정도로 스케일아웃 시켜서 응답 시간이 준수되도록 SLA가 유지되도록 운영을 하시거나 또는 이카머스 도메인일 경우에 피크 타임이 불특정할 때는 자, 이러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 쿠버네티스 알고 계시죠? 그에게 공적으로 네가 알아서 오토 스케일링을 해라고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메시라고 하는 스택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가 다양한 컨테이너들,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리잘런시를 유지해주기 위한 확장된 메시라고 하는 스택이 있어요. 자, 이런 메쉬는 무슨 뜻이죠? 메쉬는 이 그물망과도 같은 구조를 메쉬라고 하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댁내에서도 창문을 열어두실 텐데, 그죠? 그 방충망과 같은 이걸 메쉬 창이라고 합니다. 그죠? 마이크로 서비스가 배포된 형상을 메쉬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그죠? 또는 뭐 스파게티 네트워크라고도 하는데 왜?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따로 이 각자의 생태계를 가지고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때 직접 통신을 한다든가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토폴로지를 보게 되면 그렇죠. 이러한 서비스들 간에 스파게티로 엮여져 있다라고 해서 그러한 네트워크를 메쉬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이 서비스 메쉬가 고유 명사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그러한 메쉬 네트워크에서 인터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어시스트 해주는 그런 스택들을 서비스 메쉬라고 부르죠. 대표적인 게 그렇죠. 우리 이스티어라든지 뭐 컨술 하시코프에 많습니다. 오픈소스에 링크드라는 제품도 있고요. 메쉬도 뭔지 오늘 간단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텔레메트리 기반의 모니터링이라든지 레가시가 그랬듯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즉 MSA에서도 점진적으로 레가시 서비스를 MSA 기반의 서비스가 영역을 확대해 갈 때 각 서비스들의 그쵸 똑같습니다. 우리 레가시에 있는 그런 그 대시보드들 그 실시간 서버 상황실에 있는 그거 있죠. MSA 아키텍처에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한
그 옵저버빌리티와 로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모니터링 스택에서 필요한 녀석이 있는데 얘가 뭔지도 간단하게 보시는 내용으로 이어진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요. 그림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챗 GPT-4 옴니가 만들어준 그림인데요. 자, 이해가 되시죠? 우리 그 부둣가 항구가 되겠습니다. 항구에 아까 말씀드린 컨테이너들이 산적해 있네요. 컨테이너가 쌓여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선적하고 있는 큰 배가 있습니다. 큰 배가 있고, 여기를 보시면 큰 배의 이름이 쿠버네티스라고 배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메쉬 네트워크를 좀 더 SLA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확장된 플러그인인 서비스 메쉬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보이시나요? 여기도 있네요. 쿠버네티스가 항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정박하거나 이런 예인선들이 좀 많은 어시스트를 해주죠. 그죠? 네. 자, 그림을 보시고 제가 여러분 알고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각 마이크로 서비스 팀에서 초기에 배포하기 전에 구현이 되고 컨테이너로 또 컨테이너가 되기 위한 이러한 그 표준 규격으로다가 이러한 구독가에다가 선적을 해둡니다. 자, 그러면 실제 쿠버네티스는 그림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고객들, VIP 유저들에게 딜리버리 하기 위한 런타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쿠버네티스가 선적된 화물을 싣고서 어디에다가 항해를 떠나게 되죠. 떠나서 실제 우리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아보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일하시는 분들, 네, 일꾼들, 도커라고 합니다. 도커. 여기가 한국 부둣가니까 독이니까 도커들이 되겠네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그러니까 컨테이너의 표준 규격이라든지 독의 도커라든지 쿠버네티스, 이스티오 서비스 메쉬들이 앞서 말씀드린 우리 파트 3 주제를 커버하는 한 폭의 이 갈매기가 날고 있는 부둣가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딱 연상하시면 자, 구현된 개발이 끝난 각 팀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쿠버네티스에 잘 선적해서 메쉬의 스포트를 받아서 고객에게 딜리버리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서비스 도커라이징 보시겠습니다. 서비스 도커라이징은 말씀드린 대로 이 상호 격리되어서 장애가 있더라도 또는 각자의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런타임 배 위에서 각 팀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자율적으로 오토노머스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 도크라고 하는 스택의 가상화 솔루션, 컨테이너라고 하는 격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 서비스 쿠버네티스를 얘기할 때 도커가 빠질 수가 없죠. 도커는 이러한 그 도커 런타임 기반의 어, 서비스 가상화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뭔가요? 부출박스나 VM웨어에서 그 호스트 OS 위에다가 게스트 OS가 들어가죠. 오버헤드가 상당히 심한데 말씀드린 도커라고 하는 가상화 스택은 그렇죠. 오버헤드가 상당히 적습니다. 오버헤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스트 OS가 없죠. 도커 기반의 가상화는 전 가상화 기반인 하이퍼바이저가 아니라 도커 엔진 위에서 호스트 OS를 쉐어링하면서 각 마이크로 서비스를 격리시켜서 운영시켜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쿠버네티스를 만들게 되면요. 자, 이 쿠버네티스는 그렇죠. 우리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뭐 퍼블릭한 우리 대표적인 아마존이나 구글 애저들이 쿠버네티스를 생성할 때 내부에 도커 기반의 VM들을 만들게 되죠. 쿠버네티스는 도커 기반의 워크노드, 즉 VM의 클러스터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를 클러스터라고 부르는데 도커들의 일꾼들의 집합체라는 의미에서 클러스터라고. 자, 그렇게 쿠버네티스 기반의 이제 런타임 위에다가 각 팀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배포하기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기존 레가시와 배포 환경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슬라이드의 왼쪽 도식은요. 자, 마이크로 서비스 이전에 모노리식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예, 레가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 통, 한 덩어리. 마이크로 서비스는 어떻게 해요? 쪼개진 거. 마이크로 서비스는 쪼개어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노리스가 또는 신규 서비스를 그쵸 쪼개어서 빌드해서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마이크로 서비스와 모노리스의 배포 환경을 보시게 되면 자, 이러한 모노리스의 배포 유형을 열차의 비율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포를 할 때 신규 버전이나 새로운 기능 개선을 통해서 배포를 하려고 하면 각 프로젝트의 모노리스 한 통 프로젝트의 각 담당 개발자님들 또는 담당 팀에서 그렇죠. 있어야 될 자리에다가 체인지된 리소스를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열차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이 가게 되죠. 한 날 한시에 가게 됩니다. 그죠? 날을 받고 사전 공지가 있거나 움직이게 되는 방식이고, 자, 마이크로서비스는 그렇죠. 보시는 대로 각 팀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택시의 비율을 해요. 택시의 비율을 해서 애니타임 언제든 우리 어, 산재 신청팀에서 심사팀에서 직업팀에서 원하는 그 시간에 원하는 택시를 타고 새 버전을 가지고 고객에게 딜리버리를 시켜줍니다. 쿠버네티스. 그래서 not train but 택시가 이런 모노리스와 마이크로 서비스의 배포 환경을 일컬어서 자주 회자되곤 합니다. 구글에 가시면 간혹 나오는 모델이에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마이크로 서비스의 분석 설계가 끝나고 그다음에 우리 임플리멘테이션 단계 때 데브옵스 팀에서 실제 개발자는 구현을 하시게 되고 클라우드 스택을 어, 담당하시는 아키텍트께서는 배포 모델을 설계하시게 됩니다. 자, 배포 모델 설계를 하면요. 실제 각 마이크로 서비스가 실행되어야 되는 비즈니스 로직을 떠나서 그 마이크로 서비스가 일단 하이 어벨러빌리티라든지 또는 이러한 장애를 복구하기 위한 다양한 예를 들어 셀프 힐링이라든지 무정지 배포. 셀프 힐링은 서비스에 장애가 있을 때 이러한 런타임에서 주기적으로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 장애가 있을 때 자동 치유시켜주는 말 그대로 셀프 힐링의 피처가 되겠습니다. 무정지 배포는 새로운 버전을 배포할 때 무정지, 다운타임이 없어야 된다. 제로 다운타임 디플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한 것들을 그렇죠. 우리 구현된 배포 다이어그래밍 도구라든지 그러한 그 CLI 기반의 지정된 버전을 가지고 배포 모델을 설계한다고 보십니다. 자동 서비스 약자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서비스가 이러한 기능을 가진데 어, 트래픽 부하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러니까 컨테이너 수를 네가 알아서 늘리고 줄이고 그런 피치들. 자, 때에 따라서는 우리 그 퍼블릭 스토리지가 필요할 때, 아마존의 EBS라든지 또는 뭐 애저의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필요할 때 컨테이너가 만들어질 때 이만한 커패시티를 가지고 뭐 SS 타입으로 만들었어. 와 같은 배포 모델을 설계하시게 됩니다. 계속적인 뭐 서비스 리잘리언스라든지 뭐 네트워크나 애플리케이션 구성 관리뿐만 아니라 리소스나 모니터링 또는 심지어 보안이나 이 접근 제어도 물론 우리 코드 레벨에서 우리가 코딩할 수도 있지만 배포 모델에서 이 보안과 접근 제어를 따로 떼서 독립적으로 또 설계해서 해당 코드가 이 배포 모델에 설계한 ACL 리스트를 타고 워킹하도록 또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배포 모델은 실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는 이런 교구를 지원하는 MS 이즈에서 우리가 파트 1 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디플로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MS 이즈에 디플로이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해당 이벤트 중 모델에 있는 뭐 주문, 상품 배송이나 이 모델이 그대로 배포 모델 설계를 위한 배포 모델링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드린 자, 지금 새로운 창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어, 창이 배포 모델링을 위한 윈도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서비스가 초기에 리플리카 복제 컨테이너 개수를 몇 개를 가지고 초기에 액티베이션이 될래 또는 두 번째 마이크로 서비스가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 요청이 셋업했을 때 특정 임계치 기준으로 10개까지 스케일아웃 시켜 컨테이너를 확장해 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어떻게 얼마만큼의 용량을 가지고 점유해와 같은 로직에 필요한 것들을 배포 모델링으로서 우리가 추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배포 모델 설계는 좀 이따 랩으로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현이 끝나고 배포 모델 설계까지 끝나게 되면 이제 그쵸 우리가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내용을 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가 실제 컨테이너가 되기 위한 아까 어디예요? 도커라고 하는 이미지, 어, 도커에 선적되기 위해서 컨테이너가 있는 저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의 배포 자동화가 이어서 벌어지게 되는데, 자, 마이크로 서비스는요, 자, 간단하게 보시면 자동화가 필요한 이유는 뭐 일반적이죠. 이렇게 우리 휴먼 에러를 원천 차단하기 매번 우리 배포를 할 때 인간이 개입해서 뭐 롤아웃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파이프라인 툴체인을 만들게 되면 휴먼 에러도 차단하게 되고 뭐 주기 인터블리하게 스케줄링하게 되면 저 빌더가 될 때 트리거를 걸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배포 파이프라인은 하나를 보시면 이렇게 샘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개발자가 자, 이런 그 SCM이라고 형성 서버에다가 각 개발자들이 우리 팀의 각 개발자들이 만든 각 모듈들을 테스트하고 컨펌하게 되면요. 이 형성 서버 깃 기반의 여기는 깃랩이죠. 깃랩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깃랩의 특정 스테이트스의 후킹을 받아서 말씀드린 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툴이 그렇죠. 내관을 건드려서 폭파하게 됩니다. 파이프라인이 기동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파이프라인이 실제 말씀드린 이러한 그 컨테이너가 되기 위한 이미지도 빌드하고 컨테이너 저장소에다가 컨테이너를 쌓아두게 됩니다. 우리 한국 도커 보셨죠? 그죠? 독에 쌓아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그 파이프라인이 해야 될 일이 말씀드린 실제 여기 그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영역이 말씀드린 런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런타임이고, 이 해당 쿠버네티스 런타임에다가 배포를 해야 되죠. 롤아웃, 전개를 시켜야 됩니다. 그죠? 디플로이를 해야 되는데, 이 파이프라인이 컨테이너를 만든 다음에 전개가 되기 위한 뭔가 이 쿠버네티스에 있는 특정 스택 간에 또 트리거를 주게 되면요. 쿠버네티스에 있는 자 우리 예시에서는 아르고 CD라고 하는 그 뭔가요? 꼴뚜기 모양의 아이콘에 아르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스택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샘플에서는 얘가 쿠버네티스에 배포를 하고 있는 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 CI와 CD는 CI 단계에서 만들어진 컨테이너를 실제 런타임에다가 디플로이하는 그런 녀석, 그런 후반부에 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CY와 CD를 하나의 스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다양한 스택으로다가 CI/CD를 구성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프로젝트에서 아키텍트들은 아주 해피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대안아키가 워낙에 많다는 얘기죠. 지금 설명드린 파이프라인 또한 오픈 소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물론 젠킨스라고 하는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그 레가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젠킨스도 있고 말씀드린 뭐 깃 기반의 깃랩의 CI/CD나 또 GitHub의 파이프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죠. GitHub이라고 하는 퍼블릭 코드 리포지토리가 GitHub 액션즈라고 하는 CI 도구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우리 어, 일반 프로젝트 필드에서 GitHub을 쓰지를 않죠. 우리 교육일 때는 GitHub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드린 오픈소스 기반의 도구들 또는 클라우드 벤더사가 지원하는 파이프라인 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GCP일 때, 구글일 때, 구글 클라우드 빌드, MS 애저일 때, 애즈 데브 포탈에서 지원해주는 애저 파이프라인, 아마존일 때, 코드라고 하는 서비스로 나가죠. 코드 빌드, 또 뭔가 코드 파이프라인, 뭐 코드 디플로이와 같은 CSP, 스포, 매니지드한 파이프라인 도구가 있습니다. 자, 중앙에 아까 앞서 보신 아르고라고 하는 파이프라인 툴을 비롯해서 플럭스라든지 텍톤, 그다음에 젠킨스도 젠킨스 X라고 하는 블루오션이라고 하죠. 젠킨스에 확장된 버전들이 있습니다. UI가 좀 미려한 UI를 가지는 이러한 오픈소스나 GNCF나 클라우드 벤더 사이에 그렇죠. 그 말씀드린 대안아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모니터링도 그렇고 다양한 이미지 저장소도 그러고 컨테이너가 산적해 있는 아까 우리 당구에 부둣가 있죠. 자, 이 CNCF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재단의 이름입니다. CNCF라고 하는 재단에서 스폰서한다라고 하는 이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큰 해당 스택은 신뢰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다른 교육 현장에서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길, 자, 우리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오라클 DB를 우리 개발 환경에 설치하고 커넥션을 맺어서 뭐 클라이언트로다가 SQL DML물을 날리잖아요. 인서트 했을 때 오라클 테이블에 데이터가 인스트가 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 안 하시죠? 그죠? 네, 그만한 CNCF에 등재된 스택이라 함은 그만한 안정성과 스테이빌리티와 신뢰성을 갖춘 릴라이빌리티, 다양한 글로벌리한 IT 현장에서 음, 검증된 스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CNCF에도 머추리티 레벨에 따라서 몇 가지가 있지만 일단 우리가 대다수 CNCF 프로젝트다라고 하면 그냥 믿고 쓸 수 있는 스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화 툴 스택에는 다양한 툴들이 있고 우리가 오늘 랩으로 같이 보실 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르고와, 자, 우리 교육이다 보니까 GitHub 액션즈를 보여드릴 텐데 GitHub 액션즈가 전반부인 CI 단계를 커버하고요. 그다음에 아르고가 CD 단계를 커버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 서버에 코드에 뭔가 변경점이 발생했을 때 GitHub 액션이 발동되어서 말씀드린 이미지를 빌드해서 컨테이너를 어디에다가 아까 그 항구에다가 쌓아둘 거고, 아르고라고 하는 이 디플로이먼트에 관여된 CNCF 녀석이 선적한 컨테이너를 쿠버네티스에 실어주는, 배포를 해주는 역할의 하이브리드한 융합된 파이프라인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포 자단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디벨로버에서 그쵸, 코드 레포에 푸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빌더가 트리거 되게 되면 빌더가 파이프라인이 이미지와 이 아르고가 에이밍하는 타겟 레파지토리에 뭔가 약속된 폴더에다가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자, 매니페스트는 어, 그냥 그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상, 실제 런타임에서 가져다는 형상들을 선언되어 있는 스펙, 명백한 선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파이프라인이 까지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그 보여드릴 내용을 미리 도식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MSEG라고 하는 우리 교구에서 계속 진행해왔던 툴에서 이벤트 스토밍, 도메인 모델링이 끝나게 되고 배포 모델링, 각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런타임에서 가져야 되는 형상들, 토폴로지에 대한 추가 설계가 끝나면 로직도 구현 끝나겠죠. 데브옵스 팀에 이제 해당 개발자가 그러면 저 코드 레파지토리에다가 푸시하게 됩니다. 여기가 GitHub이든 GitLab이든, 자, 그랬을 때 자, 이러한 빌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GitHub 액션이 실행되기 위한 내관을 표치해야 됩니다. 빌더를 트리거하게 되고, 그때 우리 그냥 MSEG의 버전이 태깅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이 레파지토리에다가 던질 겁니다. 팅되어서 액션이 발동해서 어디에다가 그쵸, 이미지 저장소에다가는 컨테이너를 내기 위한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선적하고, 그다음에 야물 파일을 업데이트하게 되면 자, 우리 아르고가 선적을 하게 되는 내용으로 랩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에 나와 있는 단락한 모델을 이벤트 스토밍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벤트 스토밍은 이런 스티커를 가지고 도메인을 모델링하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의 주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우리 토픽인 산업재해, 산재 신청과 관련해서 자, 신청하는 사각형, 얘가 이벤트 스토밍에서 얘기하는 DDD에서 얘기하는 바운디드 컨텍스트,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산재 신청이라고 하는 전체 프로세스는 심플하게 보면 자, 근로자가 병원과 함께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고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최종 승인이 되게 되면 다시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보상 및 지급이 이루어지는, 자, 보시면 그쵸, 사각형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로 쪼개져 있죠. 세 개 또는 네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여기에서는 하나 산재 신청 바운디드 컨텍스트, 산재 심사 바운디드 컨텍스트, 보상 및 지급 처리를 하는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세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구현과 배포 모델링이 벌어지는데 구현은 스킵할 거고
배포 모델링 보실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MSEG는 디플로이라고 하는 자, 분석 설계 모델을 가지고 디플로이를 클릭하게 되면요. 앞서 보셨던 쿠버네티스에서 배포되기 위한 자, 쿠버네티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객체 타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쿠버네티스는 이러한 아이콘을 가지고 있죠. 주타수, 이 큰 배에 자, 그래서 실제 워크로드와 관련된 여러 객체들, 우리 자바의 객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라우팅과 관련된, 볼륨과 관련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SLA와 관련된 피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자, 세 개의 액시던트 배포, 어세스먼트 배포, 컴펀세이션은 다시 보여드리면 이 원래 있던 분석 설계가 끝난 산재 신청, 산재 심사, 보상 및 지급의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의 배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재 신청은요. 얘를 클릭해 보면 실제 내부 이름이 액시던트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배포 모델에 가게 되면요. 산재 신청이 액시던트입니다. 그래서 액시던트 배포 모델, 심사가 어세스먼트 컴펀세이션이에요. 자, 우리 이벤트 투명과 마찬가지로 배포 모델 링에서는 각 마이크로 서비스의 배포 사각형 객체를 클릭해 보면요. 객체를 클릭해 보면 실제 이 배포와 관련된 쿠버네티스 상에서 가져야 되는 다양한 속성들을 자, 디폴트 속성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기본적으로 배포 객체가 리플리카 1이란 얘기는 하나의 컨테이너가 쿠버네티스 런타임에서 실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얘를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겠죠. 리플리카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요. 배포 모델에서도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리플리카는 이 액시던트라고 하는 가장 최전방에서 가장 그 사용자와 근로자와 병원들이 신청하는 산재 신청 접수를 담당하는 마이크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평소 세 개의 복제본으로 내가 배포 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싶다. 얘를 세 개를 올려주십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스펙에 대한 디펜던시가 있죠. 이 쿠버네티스의 디플로이먼트 스펙이라고 하는 이 야멸 스펙의 베이스가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MSEG는 액시던트에 최근 핫한 이 AI 피처를 좀 녹여놨습니다. 똑같은데요. 자, 채팅에 가서 아까 액시던트 서비스를 말씀드린 대로 세 개가 아니라 다섯 개로 한번 늘려보도록 자이언어 기반으로 프롬프트를 줘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배포 모델링을 그렇죠. AI, LLM 기반의 자이언어 기반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 액시던트 서비스를 복제해서 다섯 개가 수행되도록 해줘. 런타임에서. 아, 내려보시면 뭔가가 바뀌었고 리플리카가 다섯 개로 적용되는지 볼게요. 다시 액시던트를 클릭해 보면 여기 보면 5로 바뀌어져 있죠. 자, 심플하게 이와 같이 실제 아까 배포 모델의 다양한 타입들이 있었죠. 뭐 장애 복구라든지 서비스 SLA라든지 HPA 여러 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소 우리 최전방에서 일하는 액시던트 서비스는 최초에 그 러닝 될 때 기본 다섯 개를 가지고 실행시킬 거야. 라고 하는 배포 스펙이고 액시던트 마이크로 서비스가 배포가 되게 되면 다섯 개로 워킹하게 되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에게 일단 또 다른 SLA 피처인데요. 일단 준비된 프롬프트로 지금 했던 액시던트 서비스 접수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장애가 발생 시에 아까 뭐였죠? 셀프 힐링 해주고 그 다음에 신규 버전 배포할 때 제로 다운타임 디플로이 무정지 배포에 사용하는 경로를 이걸로 바꾸죠. 얘는 무슨 얘기냐면 포레스가 액시던트 대상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저 가만히 있는데 뭔가 그 평소에 헬스한지 여부를 체크하고 무정지 배포가 되는데 뭔가 기준 URL이 있어요.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이렇게 주게 되면 I am alive라고 하는 액시던트 내에 데브옵스 팀이 구현한 웹 URL을 주기적으로 물론 다양한 방식이 있죠.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뭐가요? 셀프 힐링하게 두고 죽으면 살려주고요. 그다음에 무정지 배포. 실제 프로덕션에도 우리 커스터머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도 새로운 버전을 배포할 때 제로 다운타임 디플로이가 된다. 그렇죠. 빅테크 기업들이 하루에도 수만 회 이상의 그 배포 카운트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다시 배포 스펙에서 I am alive를 넣었죠. 이렇게 alive가 I am alive는 존재하지 않는 URL이고, 다시 방금 URL을 방금 수정한 경우를 다시 액추에이터의 헬스, 액추에이터의 헬스는 참고로 존재하는 웹 리소스입니다. 쿠버네티스가 해당 웹 리소스로 셀플링과 무정지 배포를 실행시켜줍니다. 다시 바뀌었고요.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배포 모델링에서 MSEG가 지원하는 LLM 기반의 추가 토폴로지를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에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액시던트에 뭔가 하나 생겼어요. HPA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객체 하나가 생겼습니다. 제가 프롬프트는 우리 액시던트 서비스에 요청량이 많을 때 아까 기준 정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CPU의 뭐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10개까지 늘려서 운영되게 하고 싶다라고 줬더니 뭔가 HPA라고 하는 참고로 HPA는 하드 오토스케일러 PA가 컨테이너 오토스케일러의 약어죠. 그런 쿠버네티스 객체입니다. 이런 걸 만들어서 액시던트에 붙였어요.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 5개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다음에 해시한지 무정지 배포를 지원하는 우리 개발팀에서 만든 웹 URL도 우리가 딜리버를 해줬고 배포 모델에다가 그다음에 그렇죠. 뭔가 트래픽이 급증했을 때 알아서 다이나믹하게 10개로 늘렸다가 트래픽이 없으면 다시 원래 5개로 줄이는 그런 쿠버네티스 피처를 적용해주라고 하는 배포 모델에 대한 추가 스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포 모델들을 넣었을 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양한 말씀드린 대로 쿠버네티스의 다양한 객체들을 가지고 그렇죠. LLM 기반으로도 물론 LLM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리 하게 그죠? 각 디플로이 스펙을 가지고 약간의 베이스가 계셔야 되죠. 차이점은 자, 이렇게 배포 모델을 적용하게 되면요. 닫아보겠습니다. 다시 원 산재 신청 이벤트 스트리밍 모델이 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팝업이 떴던 거예요. 자, 그래서 각 산재 심사팀에서 보상 및 지급팀에서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분석 설계가 끝난 모델에서 각 팀의 비즈니스 로직에 구현을 하시게 되고 데브옵스 팀에서 그리고 배포 모델을 설계를 하시게 된다. 자, 코드에 프리뷰를 클릭해 볼게요. 이 MSEG는 모델 드리븐한 코드들을 자동으로 동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러한 이유는 자, DDD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스티커 색상들이 상당히 실제 각 랭귀지별 구현체로 매핑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커맨드는 일반적으로 우리 그 컨트롤러 있죠? 커맨드는 컨트롤러 왜 이러한 사용자들의 뭔가 요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인터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이러한 그 이벤트와 여기 있는 접점은 인터페이스죠. 둘 간에 자 이러한 스티커 기반의 구현체를 선택된 랭귀지 스택 기반으로 만들어줍니다. 코드는 우리 이미 나왔다로 그러니까 스켈레톤 코드가 나오는 거고 실제 구현 단계 때 데브옵스 개발자 그죠? 이 기본 마이크로 서비스 자 산재 신청에 대한 프로젝트 루트가 이게 보이시죠? 액시던트 아까 보여드린 어세스먼트가 산재 심사 보상 및 지급이 컴pen세이션 지금 모델이 3개이기 때문에 폴더가 3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배포 모델은 위에 보시면 쿠버네티스의 네, 템플릿이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우리가 배포 모델링을 했을 때 밑에 보시면 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HPA라고 하는 액시던트 팀에다가 몇 개를 넣었죠? 그렇죠. 10개까지 늘려줘 라고 하는 배포 스펙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HPA 팀에 10개까지 보이시죠? 자, 그리고 각 디플로이와 관련해서 액시던트는 몇 개로 줬죠? 우리 5개로 줬죠. 이러한 스펙이 어, 이벤트 스트리밍 모델에 그쵸, 우리 왜냐하면 기롭스라고 하는 데이터 관리 관점에서 단일 원천 소스 기세다가 통합적으로 배포 모델 메타 정보와 각 소스 코드를 같이 관리 일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그 하나의 이러한 창구로 하나의 그 저장소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위에 덩어리 전체를 어디에다가 그쵸? 각 팀 기톱에다가 올리면 되겠죠. 딱 싱글 기톱에다 올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벤트를 줬을 때 이제 파이프라인이 기동되고 쿠버네티스까지 이어지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어, 분석 설계 이후에 구현 및 배포 운영 단계에서는 이러한 배포 모델링, 물론 뭐 배포 모델링을 어, 실제 구현 단계 때 각 데브옵스 팀에 담당하시는 그 클라우드 담당자가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모델과 코드와 그리고 배포 모델이 하나의 그 SSOT,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라고 하는 깃 기반의 리퍼지토리에 서 관리가 되어지도록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자, 말씀드린 배포 모델까지 적용된 이 현재 신청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소스 코드에 올리고 깃에 올린 다음에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이제는 어디? 클라우드 런타임 쿠버네티스에 실제 배포가 되는 과정부터 랩을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병호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네, 프로그램 개발 영역과 운영 영역으로 대다수 그렇죠. 자, 그래서 에지즈 페인 포인트를 얘기할 때 개발과 운영의 불협화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자, 일단 마이크로 서비스가 태동하게 된 배경에는 지금 문의 주신 개발과 운영의 이러한 상호 이 경계라든지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팀을 데브옵스 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저 개발, 데브, 옵스, 운영 팀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한 팀이 되어라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뭐 그건 교과서적인 얘기고. 자, 답변 드리자면, 방금 설명드린 배포 모델에 대해서는 어디가 실제, 따지자면 개발 영역이 맞죠. 왜냐하면 배포 모델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SLA를 위한 다양한 피처들을 구현하든 아니면 뭐 적용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셀프 힐링이라든지 무정지 배포를 위해서 뭔가 웹 URL을 배포 모델 상에 개발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운영팀에서는 모르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이러한 배포 모델과 관련된 요소가 실제 개발 사업 RFP에 우리 서두에 보여드린 기능적인 요구사항과 비기능적인 이 후자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개발 영역이 맞습니다. 운영사는 다 아셔야 되겠죠. 코드가.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배포 모델링까지 진행이 됐고요. 자, 말씀드린 배포 모델링을 포함해서 해당 서비스를 클라우드에 배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파이프라인으로, 배포 파이프라인으로 배포를 하기 위해서, 자, 코드 프리뷰 잠시 보겠습니다. MSEG의 기능을 활용할 텐데, 아까 CI/CD 파이프라인 스택에는 상당히 많은 선택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 대안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CI를 우리 간단 랩에서는 CI 단계를 이 git이라고 하는 리퍼토리에 있는 GitHub 액션이라고 하는 녀석을 적용해 볼 거고, 그 다음에 CD. 현재 클러스터는 구글 GCP에 아르고 CD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녀석을 다시 보여드릴 텐데, 자, 해당 모델에 대한 소스 코드를 먼저 파이프라인을 태우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MSEG는 호핑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기본 모델 드리븐한 코드 중에서 나는 전자정보, 이가브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거야. 또는 뭐 이스티오를 적용할 거야. 서비스 메시 중에 하나죠. 자, GitHub 액션즈는 자, 말씀드린 GitHub이 제공해주는 CI 파이프라인 스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선택만 하게 되면요. 이 코드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요 녀석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밑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모델에 있는 세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 위에는 추가 메타 스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퍼와 관련된 스택들을 위에 쿠버네티스라든지 또 추가 토핑에 의해서 추가되는 녀석들이 위에 보여지게 되는데 자, GitHub 액션즈 클릭하게 되면요. 말씀드린 GitHub 파이프라인이 자, 여기에 GitHub이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GitHub 워크플로우라고 하죠. GitHub의 워크플로우가 GitHub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코드를 설명드릴 건 아닌데 대동사에 합니다. 파이프라인들이 스크립트로 펼쳐놓고 보면
첫 번째 하는 스타트가 뭐죠? 파이프라인 툴들이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 에이밍하는 리파지토리로부터 소스 코드를 체크아웃하면 다운로드 받죠. 소스 코드를 다운받아서 어떻게 하죠? 빌드하고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아까 도커 그 이미지 항상 이미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우리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만 남으시면 돼요. 도커가 있어야 되는 부둣가에 선적이 되어야 돼요. 그 이미지 저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되든지 간에 여기서는 GitHub이지만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뭔가 빌드가 벌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푸시하는 과정이 이 이미지 저장수가 있어야 되는 아, 부둣가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GHCR은 GitHub가 제공해주는 그 우리 컨테이너가 산적해 있는 거기 장소에 있죠? 보통 CR이 많이 붙습니다. CR,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고 불러요. 아마존은 ECR이라고 하고 엘라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애저는 ACR, 구글은 뭐라 할까요? 네, 구글은 GCR이라고 부릅니다. GitHub이 GitHub CR. 자, 그래서 모든 파이프라인들이 이 뭐야, 타스크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코드 내리고 컴파일하고 빌드하고 이미지 만들어서 저 이미지 보시죠. 이 MSEG 토핑으로 간단하게 GitHub 액션 파이프라인을 추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코드를 제가 제 GitHub에다가 올려볼게요. MSEG에 네, 제 GitHub에다가 푸시를 해보겠습니다. 디폴트 주고요. 네, 크리에이트.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네, GitHub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단일 소스의 원천,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라고 부릅니다. SS 줄여서 SSOT라고 하죠. SSOT, 싱글 소스 오브 데이터 관리하는 방식 중에 이 Git 기반으로 Git을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라고 해서 말씀드린 배포 모델이든 그 다음에 GitHub 액션, 당연히 GitHub 액션이 형상 서버에 같이 있어야 되겠죠. CI니까 소스 코드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만, 자, 구현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어, 해당 배포된 소스 코드를 열어가지고 가장 최소의 필요한 작업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 이가브 해당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스프링 부트가 있는데요. 그렇죠. 전자정보에서도 마이크로 서비스에 이가브 스펙이 같이 발표가 됐죠. 그죠? 스프링 부트. 아마 이가브 4.2 스펙에 스프링 부트 2.7 그리고 뭐 JPA 여러 가지 스펙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 마이크로 서비스 산재 신청, 심사, 보상 지급도 자, 스프링 부트 기반의 자바 이가브 프레임워크의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뭐가요? 네, GitHub이 제공해주는 CI까지 애드온을 했다. 네, 배포 스펙이 어디에 있다? 네, 쿠버네티스 밑에 배포 모델링들 양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배포 스펙을 넣어서 구현 환경에다가 올렸습니다. 구현할 건 아니고 이게 꼭 반드시 필요한 최소의 작업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액시던트에 잠시만요. 액시던트, 액시던트 서비스 인플. 네, 구현하기 때 이걸 했었는데 지금 뭐 구현이 주가 아닙니다. 자, 우리 이가부에서는 이가부 앱스트랙트 서비스 인플을 반드시 구현을 하라고 네, 제약하고 있죠, 그죠? 다양한 뭐 AOP 관련된 작업을 위해서 자, 여기에 필요한 컴파일 오류가 나서 꼭 필요한 내용만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끝났습니다. 아주 애자일하게 네, 그 모델 코드를 SSOT에 올리고 간단하게 추가를 했고, 그 다음 추가된 내용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된 내용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네이티브.
네, 지금 이벤트 스토밍 기반의 우리 선제 신청 모델을 배포 모델을 입혀서 또 CI GitHub 파이프라인을 또 씌워서 올린 SSOT, 즉 GitHub 저장소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만 확인되시면 되죠. 액시던트 산재 접수, 어세스먼트 심사평가, 그다음에 컴pen세이션 보상 지급 있고 나머지들은 아까 토핑에 의해서 추가되도록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GitHub 워크플로우가 여러 가지 CI 스택 중에 이 GitHub SSOT가 지원해주는 파이프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있고 실제 이 GitHub 액션즈가 워킹하도록 트리거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 GitHub은 보신 대로 이러한 다양한 각 팀에서 각 팀별 또는 팀에서 기능 개선이라든지 고객으로부터 뭔가 피드백을 받아서 추가를 하게 되면요. 평상 서버 여기가 어디라고요?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 여기에 머지가 되게 되겠죠. 그렇죠. 최종 가장 파이널 버전의 코드가 있는 여기에 뭔가 우리 깃에서 얘기하는 뭔가 커밋이라든지 푸시 이벤트에 반응해서 GitHub이 그 CI, CD에 CI가 워킹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그런 그 트리거 포인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실제 워킹하도록 우리 MSEG에서는 MSEG에 그 해당 모델을 리비전 하게 되면 워킹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린 대로 제가 모델 드리븐한 코드를 올렸고 CI까지 올라와 있는 게 보여집니다. 다시 모델에서 참고로 GitHub은 여기 액션즈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워크플로우 네, 진행되는 CI 파이프라인이 없습니다. 여기에 다시 모델에서 버전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MSEG가 최종적으로 뭔가 추가되고 그쵸, 디벨롭된 내용으로 여기 버전 태깅을 하게 되면요. 0.04네요. 이거 한번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잠시 우리 단톡방에다가 자 버전 004네요. 세이브 하겠습니다. 세이브하게 되면 해당 모델의 디벨롭ment 내용으로 최종 태그 새로 이제 스냅샷을 만드는 거죠. 야, 요 버전의 새로운 태그를 통해 스냅샷을 만들었고, 그렇죠. 이제 파이널 버전이 반영이 된 거죠. 자, 말씀드린 우리 여기에 GitHub에 다시 액션즈를 클릭해 보면요. 좀 전에 어떤 하나의 워크플로우가 보여집니다. 자, 이게 트리거가 되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MSEG 이런 버저닝, 자, 태깅, 스냅샷을 만들었을 때 그 기반으로 뭐가요? 그렇죠. 이 GitHub에 파이프라인이 기동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갔더니 GitHub 파이프라인은 GitHub Actions라고 하는 매니페스트가 있는데 여기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제 태그에 반응해서 저 뭔가 소스 코드를 다운받고 이 탭이 어디인가 뭔가 VM 하나를 만들어서 그렇죠. 이 소스 코드들을 다운받은 다음에 말씀드린 컴파일, 그다음 빌드 테스트라고 하는 CI 작업이 진행되겠죠. 전반전에 준하는. 자, 그리고 말씀드린 푸시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컴파일은 문제가 없고 빌드가 완료되었을 때 말씀드린 GitHub이 제공하는 GitHub cr.io가 GitHub의 저장소, 컨테이너 저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의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자 이렇게 저장되라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우리 모델의 산재 신청 심사와 관련된 바운디드 컨텐츠 나오는 MSEG라고 하는 녀석이 뭐 내부적으로 다 파악해서 이런 GitHub의 스크립트도 뽑아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에 또는 애저에 코드 빌드 GCR 때 스크립트 같이 만들어져요. 어쨌든 기다려 보시면 액션즈 보겠습니다. 액션즈에 좀 상당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초기에 빌드할 때는 또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제 세 개죠. 자, 원래는 그 팀에서만 자기네 팀 것만 할 거예요. 그죠? 산재 심사팀에서는 자기네 마이크로 서비스만 돌릴 텐데 여기는 세 개를 다 모델링부터 러닝까지 파이프라인까지 모든 모델이나 마이크로 서비스를 다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자, 끝나게 되면요. 이제 이어서 바로 쿠버네티스의 여기가 CI 단계 끝이죠. DevOps 툴체인 파이프라인의 전반전이 끝나는 과정입니다. 물론 실제 필드에서는 좀 더 뭔가 다양한 타스크들이 추가될 수 있죠. 지금 심플하게
코드를 빌드하고 이미지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GHCL에다가 올리는 과정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그 GHCL은 GitHub에 루트에 보시면 패키지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보면요. 아래쪽에 자, 액시던트 어세스먼트 컴플릿 컴pensation이 있죠. 제가 미리 돌려놨던 예스타데이 어제 버전이죠. 자,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요. 일반적으로 이미지들이 이렇게 생긴 먹였습니다. 그죠? 저장소 네임스페이스가 앞에 있고 그다음에 맨 뒤에 태그라고 하는 이미지 버전이 있죠. 이미지 태그, 이미지 버전 주기 나름인데 아까 우리 보신 대로 지금 제가 단톡 우리 채팅창에 올려드린 0.0.4는 이 다음 버전이죠. 그래서 어제까지 했던 게 0.03이고 지금 한 게 0.04. 그래서 이미지를 빌드하게 되면 그렇죠. 새로운 이 태그 콜론 뒤에 태그를 가지고 이미지가 빌드되고 어디에 그림 한 장, 그렇죠. 그 저장소 도커에 선적되게 됩니다. 자, GHCR 이렇게 생긴 거겠죠. 여기까지가 프리픽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재 접수팀은 액시던트 사고 접수. 그다음에 심사팀은 여기가 어세스먼트가 되겠다. 그다음 보상 지급팀은 여기가 컴pensation이 될 테고요. 뭐 예를 들어 쇼핑몰일 때 여기가 오더, 딜리버리, 프로덕트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배포 모델을 설계했을 때 어디에 있었죠? 그죠? 쿠버네티스에 이 폴더 하나 기억해 두실게요. 쿠버네티스의 템플릿에 들어갔더니 템플릿 점 야물이 있습니다. 점 야물은 쿠버네티스에 뭔가 그 스테이트, 디자이어드 스테이트를 제공할 때 아까 말씀드린 뭐 세 개로 이 URL로 네가 알아서 헬스 체크해 좀 그런 것들 야물이라고 하는 매니페스트에다가 선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배포 모델에 따라서 이 야물이 만들어졌고 SSOT인 기독수에 보여집니다. 깃에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후반전 이어갈 우리 CD 후반전을 이어갈 녀석이 그렇죠. 얘만 보면 되죠. 후반전에 스택이 우리 아르고 CD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녀석이 템플릿.yam을 얘만 보다가 여기에 뭔가 새로운 버전으로 그 0.04 버전으로 이미지가 빌드가 됐어. 빌드가 새 태그를 가졌다는 얘기는 해당 팀의 새로운 버전으로 배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럴 때 무정지 배포가 되니까 바로 쿠버네티스에 있는 녀석이 얘를 읽어갑니다. 지금 네, 쿠버네티스의 템플릿 요 폴더 기억해 두실게요. 자, 그래서 기독서는요, 우리 말씀드린 대로 뭐 어디가 깃 기반의 깃헙이 되든 또는 실제 프로덕션의 깃랩이 되든지 간에 뭐라고요? 단일 진실의 원천, 소스 오브 트루스라고 부릅니다. 모든 요소가 하나의 그 데이터 소스, 아까 우리는 쿠버네티스 템플릿 폴더를 참조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유지가 되죠. 그리고 거기만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드린 얘를 SSOT 중앙에 하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 이 지금 보여지는 녀석이 아르고 CD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자,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아까 보여드린 기사고 후반전은 이 녀석이 바통을 이어서 이제 후반전을 뛸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빅 저장소를 바라보다가 그 야물 스택에 주기적으로 체크하다가 그 야물에 뭔가 변경 사항이 있어라고 하게 되면 야물을 가져다가 아르고 CD는 쿠버네티스 런타임 위에 실행이 되고 있어요. 자기가 실행되고 있는 런타임에다가 배포를 내주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CI 쪽에서 야물을 업데이트하게 되면 걔를 바라보는 요 녀석이 CD를 완성하게 된다. 바르고 CD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르고 CD는 쿠버네티스에 설치된 버전입니다. 쿠버네티스에 인스톨러로 설치된 아르고 CD라고 하는 배포 스펙이에요. 여기에 로그인을 아르고 CD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잡하죠. 자, 방금 배포한 녀석을 가지고 제가 후반전이죠. 말씀드린 후반전에 파이프라인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킥하게. 어, 자, new 앱 물론 안 되겠죠. 아까 배포가 안 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자랑처럼 말씀을 드리고 자, new 앱 클릭하게 되면요. 자, 아르고 CD가 아까 말씀드린 SSOT의 특정 폴더만 지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름을 산재 신청이라고 주고 프로젝트 네임을 주고 싱크 팔러시를 매뉴얼로 싱크 팔러시는 말씀드린 대로 그 야물을 자동으로 오토매틱하게 읽어서 갈 거냐 아니면 아르고의 관리자가 보고 싱크를 그 배포할 필요가 있네. 일단 매뉴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그 URL이 아까 배포 모델까지 반영된 URL 주시고, 자, 그다음 중요한 게 이거죠. 그 말씀드린 뭐를 볼 거야? 그쵸. 해당 git URL 패스. 여기에 뭐가 있다? 모든 우리 그 산재 접수 신청 지급과 관련된 마이크로 서비스에 야물 스펙이 있다. 배포 모델 스펙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포 모델링으로 만들어진 스펙이 여기 이 폴더 안에 있습니다. 이 폴더를 바라보고 폴더가 몇 개가 되든지 간에 어디에다가 저 아르고가 설치된 쿠버네티스에다가 배포를 시켜주게, 배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자 크리에이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르고에서 얘기하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크리에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 지정된 대로 패스 얘를 바라보고 했을 때 싱크가 뭔가 동기화의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싱크하게 되고요. 싱크하고 싱크로나이즈 클릭하게 되면 말씀드린 해당 각 마이크로 서비스의 배포 스펙을 바라보고 아르고가 있는 타겟 런타임에다가 이제 컨테이너 쿠버네티스에다가 실어주게 되죠. 쿠버네티스 실려야 누가요? 고객들이 접근할 수가 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싱크가 됐고 얘를 클릭해 보시면요. 이렇게 배포 상황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황이. 여기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 이름으로다가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배포가 되고 있네요. 배포는 이건 나의 쿠버네티스를 배우시게 되면 자, 하이러키가 디플로이먼트, 네, 복제반 개수, 파드가 실제 파드가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죠. 쿠버네티스에. 자, 그래서 얘가 안 만들어진 이유는 그쵸. 아까 배포 실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포가 벌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반복되게 되는 거죠. 신규 기능이 추가가 되게 되면 파이프라인이 기동돼서 여기 쿠버네티스 템플릿 폴더 밑에 새 버전의 새로운 태그를 가진 버전의 이미지를 오버라이트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야르고가 그 폴더를 바라보기 때문에 걔를 가져다가 새 버전을 그냥 우리 쿠버네티스에다가 실어서 고객에게 배포하는 거죠. 스택이 여기는 아르고지만 똑같죠. 말씀드린 대로 CI/CD가 스택에 따라 다르지만 로우 레벨에 펼쳐놓고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아르고는 이렇게 배포 상태와 뭐 이력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롤백이라든지 좀 더 비주얼라이즈가 됨으로 해서 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죠. 아르고 CD는 아까도 말씀드린 CNCF의 그레주에이티드 프로젝트 가장 승수 레벨이 높은 자, 그래서 미리 하나 만들어 둔 요 녀석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우리 인더스트리얼 액시던트 산업재해 배포 하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재배포가 벌어지게 되면 동쪽으로 막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아르고가 이 후반전을 이어서 전체 파이프라인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아르고 여기까지. 네, 이러한 네, 기롭스라고 하는 단어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르고가 우리 기렉션 여기에서는 바통을 이어서 실제 파이프라인을 완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죠. 그렇죠? 배포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인 뭐니 뭐니 해도 쿠버네티스입니다. 어딜 가도 우리 잘 만들어서 또 CNCF에다가 도네이션한 얘를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 배포 모델은 초기에 우리가 그런 토폴로지를 미리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운영하다가 바뀔 수도 있죠. 또는 운영하다가 새로운 그 배포 모델을 그렇죠. 요구에 따라서 만들 수도 있고 그 밸류 값들을 달리해서 또는 엔더 포인트를 달리해서 좀 각각 상황에 따라서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보여드릴 내용은 기본 쿠버네티스 도구보다는 이러한 쿠버네티스 런타임에서도 쿠버네티스가 아까 클러스트라고 말씀드렸죠?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트를 오퍼레이션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쿠베시티엘이라고 하는 쿠, 쿠베시티엘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죠. 이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그렇죠. 타겟 클러스터의 컨텍스트, 에이밍, 연결을 작업을 해서 쿠베 클라이언트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멀티 클라우드일 때는 그렇죠. 우리가 애저 클라우드를 바라보고 또는 아마존 클라우드를 바라보다가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 커맨드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배포 모델을 그렇죠. 유지보수할 때 쿠베시티엘로 할 수도 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이 기롭스의 원칙에 의해서 뭔가 관리가 되더라도 하나의
데이터 그 관리 단일 원천인 우리 여기에서는 깃이죠. 깃에다가 항상 현행화를 해라. 자, 그러한 쿠베시티엘에서 또 이런 요즘 추세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AI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AI 쿠베시티엘 말씀드렸죠. 자, 얘네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쿠베시티엘이라고 하는 커맨드 다음에다가 AI 옵션을 주거나 두 번째는 쿠베시티엘 커맨드 다음에다가 GPT라고 하는 옵션을 주게 되면요. 말씀드린 대로 AI LLM에 연동이 돼서 아까 보여드린 이러한 그 컨테이너 그 오케스트레 피처를 LLM 자이언트 기반으로 또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샘플이 나와 있죠? 그리고 간단하게 한두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GPT 가지고도. 자, 이렇게 해서 배포가 된 컨텍스트에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현재 우리 교육 중에 컨텍스트는 쿠버네티스, 어, 구글의 쿠버네티스 GK, 네, GCP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플레이먼트 걸리시죠? 음? 네. 아까 배포된 산업재 서비스들이 인더스트리얼 액시던트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에 배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네, 이렇게 액시던트 심사 보상 지급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기존되고 있죠. 여기에서 이 액시던트라고 하는 녀석의 어, 서비스를 아까 배포 모델처럼 런타임에서 AI 기반으로 오케스트레이션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쿠베시티엘 AI라고 보시면요. 이미 저는 제 여기 로컬에다가 AI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뒀습니다. AI가 있고 아까 쿠베시티엘 GPT가 있는데 하나만 해볼게요. 쿠베시티엘 AI에서 우리 배포된 마이크로 서비스 중에 요 액시던트 요 녀석 얘를 이렇게 해볼까요? AI 다음에 컨테이너 대수를 세 개로 늘려줘. 갖고. 자, 프로세싱 우리 LLM의 그 추론하고 똑같죠. 하게 되면 액시던트 마이크로 서비스가 지금 하나였는데 리플리카 세 개로 바뀌게 되고 얘를 어플라이 하게 되면 그대로 자, 물론 뭐 LLM 기반의 API 키가 미리 환경 정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AI 하게 되면요. 그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배포 모델링처럼 자연의 기반에 우리가 디테일한 야물 스펙을 외우고 있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네, 스펙으로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스틸 NS 네, 질문 주셨는데요. 구글 클라우드에 쿠버네티스, 아르고 등 모듈이 설치되어 있는가?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필드에 나가 보시면 쿠버네티스 get NS, NS는 네임스페이스의 약자고요. 파티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사이트에서 어떤 스택들이 이 프로젝트에 적용되는지를 보려면 네임스페이스 목록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인더스트리얼 액시던트는 여기가 우리 마이크로 서비스가 배포된 컨테이너가 쿠버네티스가 싣고 있는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 도커에 싣고 있었죠? 자, 나머지들은 ROCD는 말씀 주신 대로 ROCD 스택을 미리 설치를 해뒀습니다. 그럼 엄청 쉽죠? 쿠버네티스는 보통 한 줄로 끝납니다.
인스톨러가 또 따로 있고. 그래서 GCP 클라우드에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GK 엔진을 만들어서 아르고 CD를 설치했고, 그렇죠. 인더스트리얼 네임스페이스에다가 그 모델에서 보신 녀석을 어, CI/CD 아르고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배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포 모델 똑같이 말씀드린 쿠베시티엘 자, 런타임에서도 CLI 기반으로 이렇게 활용해 볼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메쉬까지 보여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메쉬에 좀 내용들이 있어서 메쉬 보겠습니다. 자, 서두에서 스위스 메쉬는 이러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메쉬 네트워크, 스파게티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렸죠. 하단에 보시는 도형에서 이 진한 녹색의 사각형이 배포된 아까 우리 액시던트, 어세스먼트, 컴pen세이션,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의 이런 그 매핑 관계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왜냐하면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우리 유저의 요청을 받아서 리퀘스트를 받아서 리스폰스를 내릴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런 한 덩어리였던 모노리스가 쪼개지다 보면요. 때에 따라서는 그죠?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 요청이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와 우리 핑퐁 친다고 하죠. 백엔드에서 통신해서 응답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뭔가 산재 접수를 하려고 할 때, 그렇죠? 접수 이력을 뭐 다른 서비스로부터 참조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력 정보 때문에 이 마이크로 서비스 때문에 이런 이 서비스 내 장애가 호출한 콜러 서비스죠. 산재 신속 서비스로 전파될 수가 있다. 캐스케이딩 될 수가 있다.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요? 이러한 장애들을 그렇죠. 전파가 되질 않고 격리시키는,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패턴으로 마이크로 서비스가 TCO가 좀 있습니다. 초기에는 진입 장벽도 있고 레가시에 그냥 쫙 구축하는 게 아니라 쪼개고 어떻게 연동할지 문제가 되지 해피일 때는 좋아요. 해피 패스는. 자, 그런데 혹시나 장애가 있을 때 장애는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죠. 테이블에 락이 벌어졌거나 리소스에 OM이 벌어졌거나 모르잖아요. 서버가 또 비승용적으로 다운됐거나 그걸 우회하는 패턴들이 우리 파트 2에서 보신 쿠버네티스 구현 패턴들에 다 나와 있죠. 자, 어쨌든 이러한 서비스 메쉬는 말씀드린 이런 인터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중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진한 사각형 옆에 하나 더 있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서비스 메쉬의 도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마이크로 서비스마다 이 사이드카라고 하는 녀석을 달고 타겟 클러스터에 배포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뭔가 내가 호출을 해서 응답이 안 올 때 내가 빨리 타임아웃을 끊어야 될 거고, 그쵸? 자기 전파가 안 되려면 웨이팅 망보습처럼 우리 미어캣 모두 계속 기다리는 게 장애잖아요. 웹스퀘어드 기반에는 그렇죠. 특정 리스판스 타임 민게이지면 15초 걸리는데 장애죠. 그래서 내가 끊어버려야 되고 혹시나 모르니까 리트라이도 해야 되고, 그렇죠. 어쨌든 그러한 것들, 그러한 전용의 아주 똘똘한 에이전트 사이드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메시를 쿠버네티스 위에 확장해서 이랩을 시키게 되면 각 마이크로 서비스에 이러한 그 사이드 카들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메시가 아까도 메시 네트워크를 해치하는 솔루션의 고유 명사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사이드카는 이러한 그죠 메인되는 서비스 옆에서 그래서 우리가 옆 팀의 서비스를 찌르게 되면요. 원래는 A 서비스가 B 서비스를 찌르다가 사이드카끼리 통신해요. 사이드카끼리 통신합니다. 프락시들끼리 통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서비스 메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다수의 그 쿠버네티스의 메시 스택들이 이러한 그 엔보이 프락시 기반이에요. 사이드카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사이드카 스택은 이스티오라고 하는 얘도 구글이 만들었어요. 구글이 만들었고 CNCF에서 아주 성숙도 레벨이 높은 자 이스티오도 또 담배죠. 자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대항해 우리 고객들로 갈 때 아까 계속적으로 그림을 해드리고 이스티오도 또 담배예요. 돛을 단 되네요. 자, 어쨌든 이러한 이스티오가 우리 산재 신청
심사, 보상 지급에 사이드카로 상주하면서 여러 가지 SLA를 위한 또는 서비스들 간의 그런 리잘런스 피처, 그러니까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장애가 있을 때 복구시켜주는 역할에 메시가 기여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택이 이렇게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단일 진입 중인 게이트웨이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산재신 이 사이드 카드 다 있어요. 각 서비스마다. 요거는 구현 레벨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배포 레벨에서 실제 그런 타임에서 쿠버네티스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줄로 설치하면 끝이에요. 알아서 붙습니다. 쿠버네티스가 이러한 그 춘추 중국 시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의 춘추 중국 시대를 독식해서 지금 지존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예, 다양한 피처도 있겠지만 이러한 또 쿠버네티스 이스티오도 한몫을. 자, 그래서 그러한 컨트롤 플레인이 여기에 이스티오라고 하는 본부가 있겠죠. 그죠? 이 사이드카가 다 통신하고 있습니다. 다 통신하고 있죠. 보이시나요? 그다음 사이드카끼리 뭔가 인터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커뮤니케이션일 때 사이드카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고, 그래서 소스 코드에 수정되는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말 그대로 얘가 알아서 사이드카가 알아서 워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렇게 통신하다가 예를 들어 통신했는데 동기 통신했어요. 3초 3초 안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이 커넥션을 끊어버려. 라고 하는 정책들을 이 컨트롤 플레인에서 수립합니다. 팔러시라고 하죠. 팔러시를 컨트롤 플레인에서 수립하게 되면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의 사이드카들이 정책을 전파받습니다. 아시겠죠? 알아서 전파받아가지고 심사를 다른 애가 또 호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린 3초라고 하는 임계치, 스레쇼드를 상회하게 되면 알아서 끊어서 다양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실제 이제 정식 그 과정에서는 소개시켜 당연히 랩까지 보시게 되는데 어쨌든 서비스 메시가 그러한 용도다. 물론 코드 레벨에서 구현하실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요청을 보내고 테이블을 재서 응답 시간이 안 오면 끊으면 돼요. 또 리트라이 기능도 하게 되고 그죠? 근데 우리 MSA 사상은 애자일하게 마이크로 서비스의 각 데브 팀은 해당 마이크로 서비스의 미션, 포커싱하고 거기에 비즈니스 로직에 포커싱하고 이런 인프라 레이어와 관련된 것들은 메시 스택으로 다 구현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스티오가 게더링한 또는 정책을 보내기도 하고요. 팔러시를 만들어서 정책을 전파하기도 하고 본사에서 지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각 사이드 카드로부터 수행되는 이 매트릭 정보, 시간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메모리 CPU 정보라든지 그 요청의 뭐 응답 코드나 이 리퀘스트 예를 들어 헤더 정보들 있죠? 다 이 본사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팔러시를 캐스케이딩 받기도 하고 수행과 관련된 왜 사이드카가 프락시 이렇게 호출되는 게 아니라 사이드카 이렇게 호출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사이드카들이 본사로다가 여러 가지 이런 매트릭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럼 컨트롤 플레인에서 수집 저장소에 가만 수집해 뒀다가 뭐를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추적이라든지 모니터링. 우리 레가시에서 알고 계시는 뭐 특정 스카우트 기반의 APM 툴들이 있죠? 데이터베이스 맥스게이지라든지 우리 와탭 유명하죠. JPM, 제니퍼, APM, 제니퍼처럼 우리 이런 그 매직스택을 올리게 되면요. 이러한 모니터링 툴이 클릭 몇 번으로 쫙 하고 나와요. 메시들이 제공해주는 그러한 아키텍처에서 그래서 이런 매트릭 정보가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집 장수를 기반으로 시각화해주는 스택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연결되고 있는 키알리라든지 모니터링 스택이 중요합니다. 그래프한데 우리 옵저버 모니터링이고 로그리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옵저버는 모니터링이죠. 제어공항에서 얘기하는 유출되는 매트릭을 기반으로 내부 속사정을 알아본다는 그런 또 지목. 자, 로그리게이션은 저거죠.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쪼개졌잖아요. 각 마이크로 서비스의 로그는 어디에 남죠? 우리 레가시는 예를 들어 로그 파일, 에러 로그 하나만 보시면 봤으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마이크로 서비스 쪼개지다 보니까 각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토해내는 로그들을 어떻게 모아야 되죠. 왜냐하면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이런 핑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서비스가
이 서비스를 요청하다가 만약에 오류가 났습니다. 이렇게 호출하다 오류가 났어요. 이 팀의 로고도 봐야 되고 우리 로고도 봐야 되고 네가 뭔가 요청해서 잘못했네. 이 팀의 로고도 같이 봐야 되죠.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각 마이크로 서비스의 로그를 모아서 본다는 로그를 어그리게이션 집적한다는 측면으로 로그리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스택들은 커머셜한 제품이 많아요. 데이터독이라는 아주 유명한 녀석이 있죠. 데이터독 아주 비쌉니다. CSP들의 아마존의 클라우드 와치라든지 여러 가지 구글의 뭐 스택 드라이브도 있고 또 이런 오픈 소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CNCF의 졸업생 앨범에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물론 뭐 그 필요하면 커머셜 제품을 쓸 수도 있고 또는 가급적 뭐 지잡는데 굳이 그 수잡는 칼을 들이댈 필요는 없겠죠. 그러한 옵저버 빌트와 관련된 추적도 필요하고 그죠? 얘도 그냥 기본 클릭으로 이러한 추적 서비스가 나옵니다. 우리 레가시 XB라고 하죠. XView 이런 XView에서 하나의 트랜잭션입니다. 클릭하게 되면요. 하나의 트랜잭션에 마이크로 서비스 홉들이 나와요.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로 호출하고 어디로 호출하고 각간의 리드 타임들 여기에 보이십니다. 로그리게이션 말씀드렸죠? 로그리게이션 로그도 모아서 우리 분쟁 났을 때 그렇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에러가 있을 때 여기 로그도 봐야 되고 저기 로그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콜로가 잘못했는지 콜드 수행가 잘못했는지 물론 로그를 보면 다 나오죠. 문제가 생겼을 때 양쪽 말을 다 들어봐라.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그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스택들이 있습니다. 뭐 ELK, EFK, 최근에 PLG가 유명하죠. PLG. 이런 작동하는 방식은 모든 쿠버네티스의 작업자들의 컨테이너들로부터 아까 프락시가 데이터를 모은다고 했죠. 사이드카가 모아서 색인을 해놓습니다. 여기에다 딱. 그럼 누가요? 비주얼라이저가 그렇죠. 얘 정보를 가지고 특화된 데이터 소스의 비주얼라이저로 짠 하고 보여주게 되면 이 또한 아, 클릭 10번, 5번만 하면 아주 심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클러스터의 뭐 모니터링, 로그리게이션. 자, 그다음 우리 맞아 그 SRE라고 하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런타임에서 아주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죠. SRE는 여기 나와요. 사이트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그 우리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에 대해서도 뭔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적인 접근 방식을 준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이처럼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말씀드린 쿠버네티스의 그러한 아주 아, 자동화된 또는 막강한 오케스트레이션 피처와 그게 더해서 서비스 메쉬라고 하는 뭔가 확장된 애드온을 시키게 되면요. 서비스가 죽지 않고 무정리 배포가 되고 개발팀이 아주 무분별하게 그냥 개발팀의 데브옵스에서 주로 이제 개발을 맡은 데브옵스 개발자는 새로운 기능 언제든지 그냥 베풀어요. 택시 탈수가 있기 때문에. 자, 걔를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이 데브와 옵스의 균형을 잡아주는 도그랑 운영 체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SRE라고 부릅니다. 큰 조직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SRE는 말씀드린 대로 SLA라고 하는 우리 적정 그 서비스의 목표 레벨이 있죠. 서비스 레벨의 어그리먼트죠. 얘가 준수가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데브팀과 옵스팀이 준수가 되게 되면 계속하면 돼요. 언제든지 서비스 출시하고 배포하고 그렇죠. 바로바로 또 런타임에도 프로덕션 환경에도 만약에 SLA를 미치지 못하게 되면 그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서비스의 한 달 동안 30일 윈도우에 우리 순공 요청률이 99%를 찍어야 된다. 또는 다운타임이 클라우드에서 그러죠. 5나인즈라고 해서 9가 5개. 99.999. SLA를 유지하게 되면 요거 계속적으로 하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요. SLA에 못 미치게 되면 그렇죠. 더 이상 말씀드린 30일 기간 내에 더 이상의 개발 배포는 안 돼. 뭐를 하라고요? 사이트의 이 신뢰성 향상에 총력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파이프라인 안 됐잖아요. 파이프라인 좀 더 자동화된 왜 안 될지에 대한 리스크한 요소를 배제하고 테스트에 테스트를 다하고 파이프라인에 자동화된 스택들을 좀 더 넣어서 사이트의 신뢰성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라. 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운영 철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브와 옵스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우리 웹스케일드 기반에서는 쉽죠. 그래서 SLI라고 하는 응답 시간이라든지, 그렇죠?
전체 요청분의 에라율 또는 뭐 응답 시간 그러한 지표들을 잡아가지고 각 지표에 목표치를 더한 게 SLA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데를 벤치마킹 했더니 어떻더라? 말씀드린 이런 걸 가지고 이 에라 버젯이라고 하는 또 용어가 SRE도 어려운데 마지막입니다. 에라 버젯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일 동안 우리가 합의한 이 적정 서비스 수준 SLA를 못 미쳤을 때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의 개발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기 전까지 내가 그 SLA 밑으로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그 과정상에 뭔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면 그쵸. 이 SLA 임계치 하한으로 갔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라 버젯은 허용되는 장애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라 버젯은. 자, 다음 장표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각 팀별로 30일 윈도우 내에 리메이닝 에라 버젯. 그러니까 팀별로 얘는 뭐 교육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예를 들어 뭐 한 달 안에 30분 장애 시간을 다 소진하게 되면 이게 에라 버젯. 예를 들어 우리 어, 산재 심사팀에서 한 달 동안 30분이라고 하는 장애 타임을 소진하게 되면 어떻게 더 이상의 30일 윈도우 안에 개발 배포는 안 된다. 뭐를 하라고요? 그렇죠. 신뢰성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라. 그게 SR이다. 지금처럼 내려가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30분인데 여기가 계속 줄어들겠죠. 웹스퀘어드 기반의 장애라면 응답 시간이 우리가 지정한 응답 시간 임계치 이상으로 올라갔거나 예를 들어 5초 이상 응답을 보일 때에도 5초 이상 응답 시간을 보이는 해당 팀의 서비스는 팀에 30분이라고 하는 요 에라 버젯을 차감해야 되고 물론 또 장애가 발생했거나 그죠?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SRE, 데브옵스의 사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무분별한 개발 배포보다는 자, 신뢰성을 잡아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SRE가 이러한 개념이다 정도만 오늘 캐치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내용을 준비했는데 우리 실제 그 SRE나 또는 서비스 메쉬의 간단한 그래프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시간이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내용이 설명이 길었나 봅니다. 네, 우리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배포 운영 주제로 진행된 파트 3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